당신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해시태그 인터뷰. 오늘은 서핑의 매력에 푹 빠진 남자 서퍼 최찬영 씨를 만나보고요. 생생한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발견에서는 든든한 한 끼 식사는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맛있는 국수와 누룽지, 그리고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들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이슈들을 챙기는 주간 동네 경향까지 동네 발견, 오늘도 놓치지 마세요. 초지역 밀착형 우리 동네 정보 매거진, 안녕하세요. 동네 발견의 박동준입니다. 제가 오늘 동네 발견 문을 열었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 제가 여기 있어서 놀라셨죠? 네, 맞아요. 아니, 휴가를 가신 전세아 선배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자연스러우시고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역시 동네 발견의 안방마님의 패스가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민망해지는데요. 그보다도 사실 정말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첫 문을 연다라는 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전세영 아나운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전세영 아나운서가 이제 휴가를 간 관계로 오늘은 박, 김, 서 이렇게 세 사람이 우리 동네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서영석 씨 나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동네 발견의 청일점이 됐네요. 서영석입니다. 시작부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청일점이라서. 예, 네. 청일점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화사한 두 분의 화사한 목소리를 시작을 하니까 봄나들이 나온 것 같고 저는 휴가를 다시 한번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과장. 네. 티나요? 네. 이거 풀었어야 되는데. 예. 사실 휴가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저는 이미 우리 동네 발견을 통해서 일본으로 휴가를 잠시 다녀왔고요. 네. 수미 씨도 방콕 갔다 왔죠. 다녀왔고요. 네. 지금 전세영 아나운서는 휴가 중이고 우리 동주 선배님, 네. 동주 씨는 휴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때마침 저는 이제 내일부터 가족이 함께 2박 3일로 쪽섬을 갑니다. 네, 근데 제가 딱 뭘 발견했냐면 동네 발견이라서 그런지 발견을 했어요. 야, 우리 동네 발견팀은 굉장히 현명하게 이렇게 막 성수기를 피해가지고 앞당겨서 휴가를 참 잘 다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뭐 바닷가를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사를 보니까 뭐 해운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포항도요, 영일대, 구룡포, 화진, 그러니까 6개의 해수욕장이 오는 23일부터 일제히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벌써부터 마음은 바다를 향해 가 있죠? 맞아요. 말만 들어도 바다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탁 트이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바다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영일대 해수욕장에 참 관광객들이 많이 찾잖아요. 이번에 개장일에 맞춰서요.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도 함께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과 유럽 또 아메리카의 랜드마크를 모래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만 들어도 기대가 좀 잔뜩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샌드 페스티벌이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결 풍성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년에 좀 영일대에서 즐겨봤는데 가족들이 가기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모래 썰매장에서 아주 신나하고요. 네. 부모님들도 이제 모래놀이 하면서 아이들 봐가면서 재밌어하고 특히나 연인분들은 정말 좋겠더라고요. 특히 왜요? 그곳에 가시면은 모래 조각 경영 대회를 하거든요. 모래를 이용해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곳에서 연인들끼리 사진을 찍는다면 그 사람들은 미워요. 좀 부럽기 때문에. 아니 뭐 생각이 모래성 들어요. 지으면서 손도 이건 잡아보고 우리의 성이야 그러니까요.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만들어봤잖아요. 부럽다. 굉장히 성격이 부러워요. 없네요. 그러게요. 성격이 없네요. 우리 지역의 많은 뭐 연인분들, 가족분들 이번 주말에는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바다 이야기하고 해수욕장 이야기를 하니까 바다가 정말 보고 싶어지는데요. 이미 우리 바다가 파도가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아요. 옷에서 벌써부터. 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그래서 조금 설정을 해서 입어봤습니다. 어때? 바다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파도. 네. 예, 바다 느낌이 썰물이 하나도 없네요. 싹 빠졌습니다. 지난해 가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모래 썰매를 막 깔깔깔깔대고 타고, 타는 그 아이들의 모습 보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하나 연인들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부럽다. 우리, 예, 그죠? 네. 말하기 싫다. 예. 그곳에 가시면 이제 우리 모래로 모래 조각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멋지게 연인끼리 예쁘게 인생샷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영일대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이번 주말에 또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멕시코 경기. 네. 아니면
호미곶이요? 네, 호미곶 해맞이 광장으로 달려가 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네. 바다 앞에서 뭐 대한민국 그러면 굉장히 더 좀 네. 흥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바다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다가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자, 오늘 동네의 발견 첫 번째 소식은 바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영석 씨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해시태그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포항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합니다. 뭐 해산물, 해수욕만이 아니고요. 이 파도를 타러 바다를 즐기러 오는 서퍼들의 성지로 포항이 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바로 서퍼, 파도를 타는 남자 최찬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요즘은 포항에서도 참 서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최찬영 씨는 포항 동해바다의 파도가 너무 좋아서 이 영일만항에 터를 잡고 아예 서퍼샵을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최찬영 씨의 인터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연과 파도를 사랑하는 서퍼 최찬영입니다. 한 10년 전이었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이제 레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에서 저와 친했던 형님이 이제 서핑보드를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수입을 하고 하셨던 그 샵에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핑을 접하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알려주는 커리큘럼도 하나도 없이 그냥 보드 하나, 슈트만 입고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활동으로 서핑을 시작했었는데 현재 와서는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서핑 쪽으로 서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 서핑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제가 이전에 서핑샵을 하기 이전에는 제가 스킨 스쿠버 강사가 본 직업이었었습니다. 자격증으로 치면 이제 산업잠수 기능사를 보유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지인의 일을 도와드린다고 포항에 올라와서 산업잠수 일을 도와주는 시점에 스쿠버랑 서핑이랑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파도가 치는 날은 서핑을 할 수 있고 파도 안 치는 날은 제가 이제 산업잠수 기능사 일을 또 할 수가 있었었고 그러면서 포항에 올라오게 됐는데 아마 가을 때였을 거예요. 한 10월 달 정도 됐었던 가을이었었는데 그 파도에 홀딱 반하게 된 거죠. 정말 제가 영상으로만 봤던 그런 외국에서의 파도가 크게 밀려 들어와가지고 파도의 길이라고 하는데 파도의 길이 일정하게 쭉 이렇게 부서지는 파도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양양, 서해까지 전부 다 다녀봤었는데 서핑을 이 포항 앞바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파도의 컬과 힘과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서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라고 느끼고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서핑은 출구 없는 미로라고 생각을 해요. 미로에 들어갔는데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게 되고 어떤 길은 직진이고 어떤 길은 꺾여질 길이고 그 안에서의 그 뭔가를 찾아냈었을 때 그 즐거움 그리고 이 삶에 빠져서 즐기는 이 여유로움도 없지 않아요. 그 파도를 타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느낌을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타보진 않았지만 구름에 떠있는 느낌이랄까. 파도의 경사면을 타고 옆으로 쭉 달려가게 되면 파도의 경사가 나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면을 타고 지나갈 때 그 짜릿함, 구름에 떠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스피드감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파도를 보고 나는 이제 안포항 와서 서프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이런 마음 때문에
순전히 포항에 같이 서핑을 타시는 몇몇 분들 정말 바다에 뭐 4~5분밖에 없었거든요. 다 해도 처음에는 아지트처럼 시작이 됐었어요. 문제는 네. 아지트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적으로는 사실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위험했었죠. 네. 많이 위험했는데 서핑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이제 자금적인 문제라든지 당연히 조금 부딪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막 너무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나는 뭐 멋진 차와 멋진 집에서 살아야지 이것보다는 자연에서 좋은 파도를 타고 이 바다에서의 삶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조금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선택하기 쉽지 않았어요. 이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자동차 사고를 한번 크게 당했었어요. 그때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이제 정신적인 이제 공황장애의 판단을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그때는 뭘 해도 다 싫고 움직이는 거 역시도 집에서 나가기 싫었었고 그랬었는데 서핑을 접하고 나서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을 이제 바다에 다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순전히 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이게 서핑이라는 거는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됐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서핑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핑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싶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매력적인 스포츠 한번 해보시라고. 돈에 그렇게 이게 돈을 많이 벌린다 이건 아니에요. 네, 여름철에 사람들이 즐길 때 바다에서 즐기되 서핑도 즐겁지만 바다에서 자연을 함께하면서 즐기면서 바다를 아끼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면서 그냥 물놀이를 하더라도 혹시나 주변에 쓰레기가 보이면 그런 것들을 한 개씩 들고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코치들한테 알려주는 게 서핑을 타러 갔다가 혹시라도 바다에 플라스틱 병이 떠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주워 나와가지고 버리고 하는 거를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많이 강조를 해요. 서핑을 못 타도 상관없다. 대신 우리가 즐기는 이 바다를 깨끗하게 가꾸자. 이게 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포항 영일만항 쪽은 서핑보다는 이전에 낚시로 조금 유명을 했었어요.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조금 안 좋게 본 건 없지 않아 있었었어요. 이제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왜 저 바다에 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신고도 많이 했었었고요. 사람 죽는다 이러면서 신고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퍼들이 계속 서핑을 여기서 즐기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구수가 점점 늘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잘 타는 것도 서퍼들이 있는데 그 서퍼들도 파도가 좋은 여기 포항 영일만항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서핑을 즐기거든요. 파도가 들어오는 날이면. 그러면 그런 잘 타는 모습들에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 포항에서는 잘 타는 서퍼들이 많은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점점 유입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파도의 질이 워낙 좋으니까 전국에서 서퍼들이 입소문을 타고 포항 바다 가게 되면 정말 좋은 파도를 만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요새 이제 SNS 상으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서핑을 탔던 모습이 사진에 찍히거나 아니면 이제 해변에서 이 바다 정말 깨끗하다고 이렇게 올리게 됐으면
그런 것들이 전파가 많이 되다 보니까 포항에 이제 서핑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 파도를 타게 됐었을 때는 이제 슈트라는 이제 옷을 입게 돼요. 두께가 조금 있고요. 이 슈트는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약간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핑 보드가 내 발목에 이제 리시 코드라 해서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더라도 서핑 보드의 줄을 잡고 리시 코드를 잡고 내 몸 가까이 당기게 되면 걔를 안음으로 인해서 이제 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도망가지 않는 부력 기구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위험하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서핑에 있어서 어쨌든 서퍼들이 룰을 서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룰 중에는 한 파도에 한 명만 서핑을 하자라는 게 서핑 룰이 있어요. 외국에서도 원 웨이브 원 퍼슨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더라도 그 파도에서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서퍼들은 그 한 명이 탈 수 있게 파도를 양보를 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충돌 사고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잘 탄다고 그 파도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파도에서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파도의 피크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 파도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의 순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서퍼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퍼들이 떠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가장 가깝게 오는 파도에 탄 사람은 그 사람이 파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파도를 양보해 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서핑을 타는 게 가장 우선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정이 대표님 이제 파도란 네. 어떤 것입니까? 파도는 저한테 있어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큰 파도가 와가지고 이제 물에서 휘말리면서 힘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주 깨끗한 파도가 와서 너무 즐겁게 타는 날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힘든 경험도 할 수 있고 즐거운 경험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정해주는 그런 라이프. 그래서 서핑은 저한테 있어서 삶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많은 서퍼분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게 제가 이 재밌는 운동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해년 우리가 일명 영상에서 보는 그런 파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고 이제 컬이 이렇게 감기는 일명 배럴 파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배럴 파도가 오는 곳으로 한 번씩은 가가지고 그 큰 파도에 도전을 해서 꼭 한번 성공을 시키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네, 서핑의 매력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너무 멋있는 게 네. 바다를 나의 장난감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도를 타기도 하지만 또 파도를 만들기도 하고 너무 멋있어요. 저도 예전에 서핑 한 2-번 정도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다를 장난감처럼 만들어야 되고 네. 파도를 즐겨라 하는데
즐겨야 되는데 파도가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2번 하다가 안 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서핑, 서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국적인 단어들이었잖아요. 네, 뭐 맞아요. 영화에서나 보거나 외국에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요즘에 굉장히 부담 없이 많이들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적인 면도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많이 맞아요. 저렴해졌고 쉽게 배우면서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포항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그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느 정도로 많아졌는지 물어봤더니요. 이 10년 전에 파도가 들어올 때는 이 바다에 너댓 명 정도가 떠 있었는데 요즘은요. 이 포항에서도 이 파도가 좋은 날에는 100명 이상의 서퍼가 떠 있다고 해요. 이게 숫자만 들어도 너무 엄청나게 많아진 거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서핑을 즐기러 포항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가 정말 바다 위에 뭐가 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정말 작거든요. 파리가 동동동 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게 이제 이 서핑을 연습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서핑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신 최창녕 씨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서핑 그러면 외국의 그 해외의 바다에서만 네. 보인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바다에서도 이 서핑을 즐길 수 있다라는 어떤 몸소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서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지역에서도 서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포항에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네. 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서핑이 된다는 거, 서핑의 명소가 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더 알게 된다는 것만큼 즐거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네. 아까 이 최찬용 씨 이야기 중에 이 말이 기억이 딱 남더라고요.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서핑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만큼 많이 오면 물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많이 오는 만큼 더욱더 깨끗하고 안전한 포항의 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좀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전통 먹거리 중에 하나죠. 왠지 친숙하면서도 아주 익숙한 먹거리입니다. 국수와 누룽지 이야기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음식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수하면 예로부터 잔칫날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고요. 또 누룽지 하면은 배고프고 출출할 때 최고의 간식거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음식점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국수와 누룽지의 공통점은 일단은 먹는 거, 네. 그리고 맛있는 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무엇보다도 그러면 오랜 친구 같은 음식?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이 듬뿍 담긴 음식.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연령층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누룽지, 국수 그러면 거의 말씀하셨던 친구와 같은 정말 딱히 저희 시대 때는 이렇게 먹을거리, 간식이 잘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출출할 때 간식처럼 먹을 수 있었던 게 국수 그리고 누룽지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옛날 생각? 맞아요. 맞습니다. 이 옛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누룽지와 국수. 이 오래되고 익숙한 음식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분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익숙한 풍경, 익숙한 음식들. 누군가는 너무 흔한 것이라고, 누군가는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등한시할지 모를 소소한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한 이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 우리의 전통 안에서 찾아낸 새로운 맛, 새로운 가능성. 국수와 누룽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경주시 서면 아와리 1968년 문을 연 이래 2대째 국수 맛을 지켜가고 있는 재면소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식 그대로 국수를 만들고 있는 김영철 씨. 그에게 어린 시절 재면소는 어떤 풍경으로 남아있을까요? 나무 베개 그리고 나무 기둥에 양철 지붕에 거기에서 한쪽에서는 기계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넣는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 그 바삐 움직 아주 바삐 움직이는 모습들 그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나죠. 이제는 아버지 대신 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는 국수 공장. 반죽을 하고 숙성 후 국수를 뽑아 말리는 것부터 국수를 자르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아버지의 방식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힘들고 손도 많이 가고
뭐 좀 더 기계화를 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는 있는데 이 전통 방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먹고 맛있어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맛을 계속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보람 속에서 이 맛을 유지하고 이 전통을 유지해 간다는 이러한 사명감도 있고 이곳에서 터를 잡은 후 50여 년간 지역 경제의 한 켠을 지켜온 재면소. 2015년에는 경상북도 향토 뿌리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 전통과 맛을 인정받은 재면소는 오늘도 사각사각 50년 전과 같이 작두로 국수를 자릅니다. 기계화도 가능한데 우리 국국수 같은 경우 위아래 굵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굵기를 맞추기 위해서 수작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로 할 것 같으면 훨씬 뭐 3분의 1이 줄어드는 작업인데 이 드실 때의 그 식감이나 굵기에서 그 쫄깃함을 위해서는 수작으로밖에 할 수 없는 단계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재면소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김영철 씨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국수 직영 식당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면을 만드는 일과 국수를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분야.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전통 텐데요. 국수의 면발이 일반 국수하고는 면발은 많이 다른데 육수하고 비빔장이 맛있어야 저희 국수를 받쳐주는데 뭐 노파찜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예 차라리 제가 직접 하면서 맛있는 육수하고 맛있는 비빔장을 만들면서 제 원래의 쫄깃한 면발을 한번 맛을 한번 보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식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통 국수의 면발은 어떻게 다른지 일단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면발의 쫄깃함을 제대로 알리고자 식당을 연 셈인데요. 육수와 비빔장의 맛을 잡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육수도 다른 분들이 말해서 만들어 뽑아보니까 가정용 육수는 나오는데 식당에서 판매할 만한 육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끓이는 그 시간들도 조금 달라지니까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센 불이냐, 중불이냐, 약불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맛이 달라지고 그걸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져요. 지금도 뭐 어쨌든 또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48년 전통의 재면소, 면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거기에 정성으로 만든 진한 육수와 매콤달콤 비빔장이 만났으니 그 맛이 더 궁금한데요.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손님들. 후루룩 후루룩 면발 당기는 소리에 군침이 도는데요. 국수 맛은 어떤가요? 소금 맛이랄까 이렇게 좀 간이 된 것 같고 면이 쫄깃쫄깃한 것 같습니다. 먹고 나면 밀가리 음식 그 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속이 더부룩한 게 없고 그냥 먹고 나면 편안합니다. 속이.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면을 만들고 그 쫄깃한 맛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 시작한 식당. 재면소의 역사와 명성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관 아닐까요? 큰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 이 면발, 이 맛있는 육수하고 이 맛있는 비빔장을 통해서 예전에 그 면발을 한번 전 국민들이 알 때까지 한번 이 전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포항시 송남면, 이곳에도 옛 먹거리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젊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던 농부에서 누룽지 사업가로 변신한 이은정 씨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벼농사를 많이 지었는데요. 재작년쯤에 벼값이 바닥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농사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해서 남편이 또 누룽지를 좋아하니까 누룽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누룽지를 만들기 어려워진 요즘, 이은정 씨의 누룽지는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히트 상품이 되었는데요. 누룽지를 상품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시중에도 잡곡 누룽지, 오곡 누룽지, 뭐 보리 누룽지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처음에 보리 누룽지를 했었어요. 찾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처음에 해갖고는 많이 버렸어요. 사실 저희가 맛보니까 맛도 너무 안 맞고 그리고 그것도 하다가 안 돼갖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오븐도 현미를 바꾸게 된 겁니다.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들어 믿을 수 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누룽지 상품. 최근에는 오분도 현미에 키토산 성분을 더해 누룽지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먹던 그런 추억의 누룽지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만들면서 요즘 또 건강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성분을 조금 보태서 이제 건강한 느낌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 건강한 개념을 플러스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 경로당에 찾은 이은정 씨. 네, 안녕하세요. 누룽지 좀 드셔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예. 스낵처럼 얇고 바삭해서 간식용으로 먹기 좋은 이은정 씨의 누룽지. 어린 시절부터 누룽지를 간식으로 즐겨온 어르신들의 입맛에는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요? 옛날에 어릴 때 누룽지 먹던데 그때 생각나시냐고. 가마솥에 끌고 가 먹는 거. 이건 호흡인데. 이빨 안 좋다. 안 좋아도 장롱리대 연애가. 연하고 맛있고. 우리 남하는 사람들은 입에 맞게 먹을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누룽지가 잘 나왔죠. 이 누룽지를 많이 먹으면 좋지.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드는 누룽지. 무엇보다 옛날 먹거리였던 누룽지의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자신감도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배고픈 시절에 배를 채우는 개념에 먹었던 것들이지만 앞으로 생각해서는 건강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누룽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수와 누룽지, 옛날 방식은 지키고 맛과 영양 편리함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까지 쭉 사랑받지 않을 수 없겠죠? 야, 오늘 저녁 메뉴 또 확정 났네요. 네. 국수인가요? 아, 정말 입맛이 훅 당기네. 그리고 또 국수를 먹을 때 훅 먹잖아요. 네. 이럴 때 정말 입맛이 당긴다라는 말이 여기서 다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시간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너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힘든데요. 저희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누룽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지금부터 이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몇 개를 뜯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저는 사실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어른 입맛이라고 할까요? 할머니 입맛? 그래서 이런 과자 있잖아요. 담백한 맛.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 누룽지는 좀 더 담백한 맛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좀 바삭바삭하니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어르신들도 좀 편하게 드시던데 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신다는 얘기는 아이들도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누룽지 네.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어떠세요? 나이가 네. 나이니만큼 이제 과자 같은 걸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이거 씹으면서 느낀 게 우리가 집에서 만들면 이렇게 얇게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씹을 때 이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평소에 스낵 과자 같은 느낌이라서 정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니까 또 키토산 뭐 네. 성분이 들어간 누룽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어르신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간식이잖아요. 아우, 그러게요. 네, 이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국수하고 누룽지 하면은 얼마나 이게 좋은 음식인지 우리하고 친한 음식인지 가끔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만나면 되게 반갑고 오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앞서 만난 우리 두 분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쭉 우리 국수하고 누룽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아무래도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수랑 누룽지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녹색 국수면 보셨죠? 네네네. 그게 바로 이 클로렐라 국수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이 단호박 국수 그리고 또 자색고구마 국수처럼 색깔도 좋고 이 건강에도 좋은 국수를 끝까지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분들의 의도가 참 좋은 게요. 일단 지금 정성스럽게 만든 옛날 방식 그대로 예, 이 국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식당을 이렇게 또 하시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굉장히 좀 착해요. 한 그릇에 4,000원, 5,000원. 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보통 우리 꽃배기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꽃배기 있어요. 그런데 추가 비용이 없어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곳이 제가 갈 곳이네요. 저도 꼭 가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 명 같이 가가지고 네. 여러 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모두 꽃배기로. 네, 꽃배기로. 저는 걱정되는 게 괜히 욕심에 막 곱빼기 주면 많이 줄 것 같아서 막 시키잖아요. 네. 남기실 것 같으면 곱빼기 시키지 마세요, 제발. 먹을 만큼이면 곱빼기 시켜주시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다 먹어요. 네. 분명히 이분은 다 먹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또 먹고 싶네요. 네. 그렇죠. 특히 재면소는요, 경상북도 향토 뿌리 기업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좀 든든한 뿌리 같은 기업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정 씨, 젊은 농부잖아요. 누룽지 사업가로서 우리 쌀농사를 든든하게 지키는 새로운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발견이 응원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를 반기는 곳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여름바다야 그동안 잘 지냈니? 포항 바다를 찾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여유를 즐기는 홍선미 리포터. 근데 벌써 지친 건 아니죠? 아, 역시 여름에 여름바다지. 근데 심심하다. 언니, 여기 진짜 재밌는 거 있는데 같이 하러 가실래요? 근데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랬는데. 우리랑 같이, 우리 그냥 아니 잠깐만 한 번만 더 물어봐도 될 텐데. 아니 한 번만 더 물어보지. 나도 갈래. 무더위와 함께 당신의 무료함까지 싹 날려버릴 특별한 재미.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의 세계로 지금 떠나봅니다. 아 분명히 근처로 갔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다! 홍선미 리포터를 애타게 했던 아이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유롭게 딩기 요트를 즐기는 모습, 얼핏 봐도 포스가 남다르죠? 근데 언제부터 그럼 요트 타기 시작했어? 5학년 2학기 때부터요. 5학년 2학기 때부터? 네. 그러면 몇 년 정도 탄 거예요? 2년 좀 넘었어요. 아니 내가 듣기로는 2년 조금 넘었는데 정말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들어서 그게 어디 나가서 은메달을 땄다고요? 충주에 있는 소년체전에 나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취미로 시작한 딩기 요트. 하지만 지금은 대회에서 메달을 딸 만큼 실력을 쌓았는데요. 아직 학생이다 보니 주말을 이용해서 요트를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요? 딩기요트를 타면 이게 바다에서 타다 보니까 다른 운동들과 다르게 이렇게 살짝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고. 푸른 바다를 수놓은 요트 행렬. 요즘 포항 영일대에 오시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인데요. 우리 동네 포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이곳에 오시면 누구나 쉽게 배워볼 수 있답니다.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는 어떤 곳이에요?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는 이제 포항시에서 지원을 하고 포항시 체육회에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제 동해안이라서 조수 간만의 차도 없고요. 이제 영일만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서 초급 교육을 배우기에는 전국에서도 아주 최고로 손꼽힐 정도로 이제 좋습니다.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에서는 딩기 요트와 윈드서핑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겼을 때 따르륵 소리가 나지 않게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만 하면 초급반부터 실력에 맞춘 다양한 해양 스포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신 지 꽤 되셨나 봐요?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달이요? 네. 2달인데 끈을 그냥 쑥쑥쑥쑥 그렇게 하시는데요? 매주 이렇게 코치님들하고 이렇게 이론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범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익숙해지더라고요. 궁금한 게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사실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하고
왜 하는 겁니까? 이 바다의 이 바람을, 이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전거를 바다에서 타는 느낌? 아, 자전거를 바다에서 타는 느낌이에요? 누나는 어떤 느낌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니까 쏙쏙 알아듣겠네요. 일단 요트가 나가려면은 일단 중요한 게 핸들 같은 역할을 하는 러더. 이게 러더예요? 그렇죠, 러더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세일, 돛이라고 하죠. 돛. 세일, 돛. 네. 돛을 그렇죠.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일. 세일. 세일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세일. 네. 세일이고요. 네. 그리고 바람을 받으려면 돛을 당겨줘야 되죠, 그죠? 네. 당겨주려면 이 줄이 필요해요. 줄, 시트. 시트.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예. 네, 아시면은 일단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바다로 향하려면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얘를 당겨줘야 돼요? 당겨서 바람을 받은 상태로. 네, 그죠. 그리고 러더를 가운데 두시고요. 안전수칙부터 작동법까지 꼼꼼하게 배운 후 바다로 나가보는 홍선미 리포터. 어서와, 등기 요트는 처음이지? 이게 저같이 초보자들은 혼자 타면은 당황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살아남아요? 일단 전부 자켓을 입었잖아요. 라이프 자켓을 다 입었기 때문에 일단 물에 빠져도 안전합니다. 안전하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누워 계시면은 저희가 다 가서 구조를 해드릴 거거든요. 엔진 없이 작은 돛과 바람의 힘만으로 물살을 가르는 등기요트는 무엇보다 바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등기요트. 탁 트인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여름바다의 품에 안겨 즐기는 해양 스포츠. 등기요트를 적극 추천드려요. 저 물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젖었어. 하지만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이 느낌! 여러분, 최고로 시원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해양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우는 윈드서핑을 배우는 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보트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진 않지만 한 번 빠지면 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답니다.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어요? 되게 시원해요. 여름이라서 좀 덥고 그런데 여기 이런 거 갔다 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여름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양 스포츠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배웠기 때문에인 것도 같지만 일단 하고 나면 자기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 거부감도 줄어들고 되게 이제 친근감이 느껴진달까? 그래서 되게 좋아요. 무더운 여름 해양 스포츠로 한 방에 달려버리세요. 등기 요트부터 윈드서핑까지 시원한 바닷바람과 물살을 가르며 즐기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의 세계로 올여름 풍덩 빠져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갑자기 그 대사가 좀 생각이 나네요.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너도 갈래? 예. 아유, 지금 생각해도 좀 오글거리긴 한데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요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 꽃보다 남자였죠. 네. 예, 한 그 두어 번 따라했다가 네. 예, 뺨 맞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영상이 서핑도 그렇고 네. 또 해양 스포츠도 그렇고 정말 여름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포항의 앞바다에 동해안 앞바다에 뛰어들 때가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겁이 사실 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학생들도 즐기는 것을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라도요. 이 포항에 영일 때만 가시면 그리고 일단 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거기다 경북 대표로 이 대회까지 나가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친구들도 아예 처음에는요 좀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대회까지 나가게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뭐 그야말로 뭐 취미의 네. 발견이라고 말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싸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은데 좀 부담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또
굉장히 수강료가 저렴하더라고요. 얼마죠? 한 달에 4만 원 정도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취미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여름하면 덥기 때문에 이제 이 바다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포항에는 바닷가가 많으니까 이런 해양 스포츠로 시원한 여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동네 경향,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급증하는 아동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문과 사진 및 연락처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하는 사전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포항에서도 아동 실종 발생률이 높은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서 쉽게 잃어버린 아동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나 보호자께서는요.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2018 여성문화관 마켓 그린웨이입니다. 네, 평생학습원 여성문화관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요.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창업 공익 부스는 물론 다양한 체험과 전시,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6월 27일 수요일이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성문화관 옆 도시숲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네, 경북 지역 각 시군에서 아동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받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 가운데 소득과 부동산, 예금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는 9월 21일부터 아동 한 명에 10만 원씩 매달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신청 방법은요.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8 여성문화관 마켓 그린웨이는요. 27일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날 비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비가 온다면 28일 목요일로 연기가 된다고 하니까요. 날씨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사전 신청은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시청의 경우에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대별로 신청 권장 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막으로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6일부터는요. 모든 연령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다들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문 등 사전 등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접수는 9월 21일까지고요. 또 현장 방문 등록은 원할 경우 10월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8세 미만 아동, 또 정신장애인, 또 치매 환자 등도 등록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매년 2만여 건 이상의 아동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사실 그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사진, 지문, 연락처 등을 이제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을 해놓게 되면 전국 지구대에서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기 대응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문 사전 등록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하신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발견 함께 하시죠. 네, 김서연님이 보내주신 발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포항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먼저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공방입니다. 최근에 생겨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천연 제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포항 죽도동에 반려동물 전용 스튜디오가 생겼다고 합니다. 증명사진부터 우정사진까지 다양한 컨셉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미숙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경주의 단골 맛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운탕집이네요. 네, 얼큰한 국물 맛이 정말 끝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맛집인데 한번 찾으면 자꾸 찾게 되는 맛이라면서 경주에 오게 되면 꼭 한번 맛보고 가시라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현주님이 보내주신 발견입니다. 우리 동네 로컬 푸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장기에 산딸기가 있다면 구룡포 후동리에는 블루베리가 유명하다고 하십니다. 지금이 제철이라 한창 맛나게 익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구룡포에서 직접 키운 블루베리는 알도 굵고 아주 실하다고 하시면서 현주님네 돌진한 아기는 아주 맛나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구룡포 후동에 가시면 만난 블루베리 꼭 드셔보시길 바란다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시청자의 발견에 참여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의 발견까지 전해드리고 나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다들 뭔지 아시죠? 그렇죠? 네, 저희 동네 발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맛집 혹은 또 예쁜 곳, 어떤 정보든 괜찮으니까요.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되면은요, 동네 발견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맛집 들으신 대로 저희에게 사진과 사연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SNS, 깨톡, 그리고 포항 미션 홈페이지 동네 발견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쏩니다. 네, 자 우리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우리 동네의 새롭고 그리고 재미난 소식들을 가득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